예, 가을 날씨를 맞아서 저희 회사 옥상 건물에서 쯔데크 개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이제 쯔데크 자전거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여곡절 끝에 특허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아주 단단한 프레임의 접이식 미니벨로가 완성이 되었지만은 사실 부품을 만드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텐셔너, 저 안쪽에, 저기 아래 보이죠? 저 텐셔너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 타사의 제품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카본으로 전체 텐셔너를 개발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스프링의 인장 강도라든지 또 탄성의 문제라든지 또 스프링을 결합시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어쨌든 풀카본 자전거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머드가드나 그리고 이제 텐셔너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카본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것이 이제 2015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최초로 10대의 자전거 정도 완성을 하고, 그때 인디고고에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인디고고라고 그 크라우드 펀딩 하는 그런 이제 그 회사인데, 거기에 올렸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올린 것이 이제 좀 많이 판매되길 기대했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10대 정도만 제가 생각에는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를 올린 게 아니고 10대가 판매된 거네요. 10대가 판매가 됐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자전거를 보는 사람들이 카본으로 접이식 자전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는 스캠이다. 스캠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개발 불가한 제품을 프로토타입만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진짜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에 먹튀를 하는 그런 회사일 거라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인디고고를 한 다음에 2016년도 봄에 출시를 하게 됐죠. 출시해서 얼리버드 분들이, 아직까지 자전거의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지만은 한국에서 만든 자전거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성능이 있을 거다 기대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어요.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모델에서는 헤드 튜브 쪽에 그 무게 강성이 약했기 때문에 30여 대를 판매한 다음에 전체 수거해서 새로운 자전거를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전거가 되기를 바랬죠. 당시의 초기 모델에 비해서 지금 모델은 사실 소소한 부분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나 또는 크랭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소소한 부분의 업그레이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신생회사로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한 완성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자전거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소량 판매를 했고, 2017년도 봄에는 1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셔서 좀 대량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리어 머드가드 있지 않습니까? 리어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이 리어 프레임이 일반적인 자전거는 한 6개 조각을 합쳐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쯔데크 같은 경우는 여기가 17개의 조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조각 사이에는 이제 알루미늄 파트도 삽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카본 17개에다가 알루미늄 파트 3개, 4개, 뭐 이 정도의 조각들이 들어가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17개의 파트들이 공차의 그 합을, 그러니까 공차를 0.1mm로 두고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차의 합이 1mm를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합계를 쭉 내다보면. 그렇게 되면은 이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가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격이 생길 수가 있고, 접었을 때 또 펼쳤을 때 유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리어 프레임에서 한 200여 개 정도의 그 불량 제품이 그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200여 개의 불량 그 프레임을 두고서 저희들이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대로 진행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공장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했고, 제품 개선에서도 많이 의견이 오가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7년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조문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6개월, 7개월 기다릴 때까지 저희가 답을 내지 못하고 거의 생산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이게 사실 그 17개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수작업에 의해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작업에 의해서 정말 정밀하게 만들면 그런 문제들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극히 소량만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명맥을 이어오곤 있었지만은 사실은 대량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에게 선조문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깊이 실망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체데크의 안티팬들이 되시다시피 했어요.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품질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저희가 대량 생산 이전에 이 17개의 부품들을 합쳤을 때 오차가 0.1mm도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그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그틀을 만드는데 1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를 지그틀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2018년도에 히든파워와 함께 전기자전거 개발에도 돌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는 사실은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로서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그틀 개발 및 전기자전거 개발에 소요되었던 기간이었죠. 그리고 2018년도 가을쯤인가요? 여름쯤인가요? 브롬톤사가 저희를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소송 내용이 굉장히 엄중해요. 저희 자전거 판매에 대한 것 또는 홍보에 대한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묻는 정말 어마어마한 높은 금액의 수십억 대가 아닌 수백억 대 금액의 벌금을 저희한테 물게 되는 그런 소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사실 처음 그 문서를 받았을 때 저는 이게 그 국제 사기가 아닐까. 왜냐면 저희 자전거가 어느 부분도 브롬톤과 똑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접이식 방법은 차용을 했지만 접이식 방법은 이미 1997년, 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과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특허가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품도 전부 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브롬톤과 동일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제기가 되어 사실 조금 놀랬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마도 사기일 거다 생각하고 스페인의 그 당시에 열혈 체데크 매니아였던 호세 씨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어. 나한테 이렇게 문서가 날아왔는데 뭐 벨기에 법정에서 갑자기 체데크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겠다는 소장이 날아왔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호세 씨가 스페인의 알레한드로라는 변호사에게 이 문건을 들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레한드로 씨는 이것이 유효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문서다. 우리가 벨기에 법정에 가서 이것에서 맞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씨를 고용을 해서 저희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벨기에 법정에 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최초에는요, 제가 그 소장을 받고 나서 열흘인가요? 그 기간 내에 벨기에로 날아가서 법정에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서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서를 꾸미는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문서를 너무 늦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문서를 꾸미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에 재판하기 어려우니 기간을 달라라는 것을 먼저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간을 유예를 받고 그게 아마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름쯤에 2018년 6월이나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 4개월 기간을 유예를 받고 제가 체데크와 브롬톤의 다른 점 24가지를 정리를 해서 벨기에 스페인의 알레한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레한드로 씨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이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씨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유럽에서의 기술 인증을 받았을 때 스페인의 회사에게 기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에게 그 안전검사를 진행을 하고 기술 인증을 해준 회사에게 이 자전거의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요, 당시에 브롬톤사가 제기한 문제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우선 이 자전거는 카본으로 만들었는데 카본으로 만들면 반드시 부러진다, 위험하다. 그러니 이 자전거는 기술적으로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전거니까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가 이미 한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고 유럽에서도 안전검사를 받았고 이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안전한 자전거다라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쪽에서 제기한 게 특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특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특허의 문제가 없음을 또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제기한 문제가 이제 실루엣의 문제.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전거와 비슷한 형태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초에는 몰랐지만은 브롬톤사가 벨기에에서 소송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유럽의 법정들,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의 법정에서는 모양이나 형태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중시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다르면 다른 자전거로 취급을 하는데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벨기에는 그 벨기에 법 체계상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권을 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벨기에에서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죠. 자전거는 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삼각형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대다수의 로드 자전거가 동일한 모양인데 어느 회사에서 뭐 그 에어로 디자인을 했다고 그걸 특허를 주장을 해서 다른 회사 에어로 디자인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금의 억울함은 있지만은 법적인 문제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벨기에 법정에서 저희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벨기에 변호사를 또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 프랑스와와 그리고 노만이라는 두 명의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씨가 티테크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그쪽에 제출을 하고 그쪽에서는 벨기에 법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작성을 한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직접 벨기에로 날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제테크 자전거는 브롬톤의 형상은 비슷한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브롬톤이 갖고 있지 않은 전기 자전거를 개발을 해서 샘플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새로운 자전거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제테크 전기 자전거 샘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작했던 첫 번째 샘플을 가지고 벨기에로 날아가서 노만 변호사에게 주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만 변호사는 그 자전거를 들고 가서 제테크가 이렇게 브롬톤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제테크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면 때문에 제테크는 브롬톤과의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재판이 끝났는데요. 그 재판 이후에 저희가 승소나 뭐 또 패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 벨기에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유럽 전체의 법정에 회람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26개 국가 중에서 3개의 국가만 회신을 하게 되는데 한 개 국가는 이것은 특허 침해 소지가 없다. 특허 침해 소재를 말하기가 어렵다. 2개의 국가에서는 특허 문제가 전혀 없다. 판매해도 된다.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26개 국가 중에서 3개 국가만 왔기 때문에 성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판결을 하기 위한. 그래서 실제로 유럽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유럽 법정이 열리고 2019년도 였을까요? 예. 아무튼 여름에 유럽 법정이 열려서 그 5개 국가의 판사들이 벨기에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3시간 동안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저희들이 승리한 내용의 판결문이었어요. 그런데 브롬톤사는 그 판결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럽 전체 매거진들, 그러니까 자전거 바이크 매거진들이나 공식 그런 뭐 채널들에다가 브롬톤이 대승을 했다. 제테크는 조만간 판매 금지될 거다라고 홍보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벨기에에서 최종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재판 결과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고 브롬톤은 저희에게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승리를 했지만 사실 브롬톤이 졌다는 형태의 기사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제가 반성할 부분이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유럽의 매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걸 기사를 내달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런 것을 홍보하고 뭐 우리가 재판에 이겼다 이것을 막 이렇게 유럽에다 떠들고 싶지가 않았다고 할까요? 좀 자존심 자체가 좀 손상되더라고요. 왜냐면 전혀 다른 자전거인데 이거 가지고 법적인 시비 걸리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자존심에 상하는 부분이고 제테크와 브롬톤은 다른 자전거로 봐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왜냐면은 아직도 많은 그 유럽의 자전거 샵들이 저희가 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자전거가 승소를 하고 저희 자전거는 판매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영상이 좀 길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